자, 출석 체크 다 했나요? LMS 출석 체크하고 지난 시간에 숙제를 2장, 3장 풀려놨습니다. 한 학생이 지금 뭐 12판 말고 다른 게 있다 해서 LMS에 지금 PDF 풀려놨고 보고 숙제하고 있겠습니다. 언제까지라 했죠? 수요일까지죠. 하는데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건 간간히 제가 이제 보여줬지만 여러분들 뭐 전체 트랩을 이용하는 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이와 같이 이제 2차 미분 방정식 이제 자주 봤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매트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은 1차 미분 방정식 이와 같이 풀 수 있는데 이걸 풀면은 쉽게 이제 E의 AT하고 X0 이렇게 풀리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제. 자, 이렇게 풀리는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A는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X0는 1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하면 0에서 1초 단위로 25초까지 시간이 정의됩니다. 그러면 총 26개의 배열이 생깁니다. 시간이 그렇게 생기고, 자, 그 다음에 EXP는 익스포넨셜 A 앞에 정의되죠. 곱하기 T 하면 T가 26개 배열이죠. 그러면 X가 어떻게 되냐면 26개의 배열이 똑같이 생깁니다. 각각의 대입하는 값들이. 그리고 정의값에서 이 해를 구하면 플랫해서 X축은 T, Y축은 X 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냥.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해를 알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아니라 얘를 바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주고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복잡한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자, 앞에 했던 그런 방식대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들 긁어서 트랙에 딱 넣으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런 걸 하냐면 카피가 안 되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요 미분 방정식을 주고 이 해를 구하는 방법은 매트랩에서 보면 함수 중에 OD 23 또는 이제 45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뭐냐면 내가 풀고자 하는 미분 방정식을 정의를 합니다. 해서 my diff 하면 이렇게 이제 파일을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풀고자 하는 걸. 그래서 펑션 해서 my diff 해서 x dx를 리턴하는데 x 은 ax 미분 방정식 그냥 쓴 거죠. 자, 이렇게 쓰면 얘가 이제 알아서 풀어야 될 시간은 0에서 25초. 자,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은 1. 해서 이제 풀면은 t와 x를 리턴해 줍니다. 자, 그럼 앞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의의 미분 방정식 아무거나 여러분들 쓰면 이제 컴퓨터가 마음대로 풀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일 이름을 적을 때 이게 이제 메인 파일입니다. 메인 파일이고, 그 다음에 펑션은 별도로 또 파일 만들어서 mydiff.m 이렇게 저장하면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미분 방정식을 또는 이제 고차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상태 방정식 형태로 해서 1차 미분 방정식 n개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dx1, dx2 그래서 두 개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미분 방정식을 마찬가지 OD를 이용해서 자, 펑션을 이렇게 정의하면 dx는 이때는 차원이 두 개니까 x는 이쪽 2차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dx의 첫 번째, dx의 두 번째. 그래서 상태로 정의된 x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태 방정식 우리가 배웠으니까 거기에 있는 식 그대로 풀어가지고 넣어주면 호출할 때
우리가 정의한 함수를 호출해서 풀면은 이제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개가 서로 다 표현이 같다 했습니다. 스테이트 이퀘이션, 그 다음에 전달함수, 전달함수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 자, 세 개가 이제 서로 다 호환해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에 보면 시뮬링크라고 여러분들 보면 자, 매트랩을 실행 처음에 시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뜬 화면에서 여기는 명령을 여러분들 치면 이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1이다 하면 이제 A 값을 가질 수 있고 A 더하기 만약에 3 하면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함수를 하면 바로 이제 인터프리터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파일을 만들고 싶을 때는 새 스크립트에서 이제 여기 클릭을 하면 파일을 만드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A는 3, B는 2, 그다음에 C는 A 더하기 2. 그래서 결과를 하면 이제 한꺼번에 저장할 때 컨트롤 S 누르면 테스트 제로 하면 .m으로 저장이 됩니다. 시스템에 들어갔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은 요 한꺼번에 실행하면 이렇게 누르면 자, 여기 한꺼번에 쭉 실행돼서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파일 매스 메인 함수 여기다 쓰고 추가해서 펑션 하겠죠. 펑션 dx는 매스 스트링 댐퍼 입력 변수 x, y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할 때 이 이름하고 똑같이 msd에서 m 저장하면 얘가 이제 호출하게 됩니다. 이 파일 이름 왼쪽에 보이게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여기 보면 홈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이제 쓰는 거는 새 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 형태로 여러분들 하면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쉬운 방법이 여기 보면 중간에 시뮬링크라고 있습니다. 시뮬링크 하면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에서 라이브러리를 부르는 것 말고 우리가 새로 만들죠. 그래서 만드는 거는 왼쪽 맨 위에 걸 클릭을 하면 이런 백지, 도화지 같은 게 생깁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여기 쭉 위에 보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면 도구들이 나옵니다. 내가 그릴 수 있는 도구.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연속 함수를 풀죠. 그래서 continuous 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구할 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죠. 그래서 이거를 끌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생기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A, B, C, D 매트릭스를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의 A 매트릭스는 자, 매스 스프링 댐퍼라든지 예를 들면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 B는 0, 1 그 다음에 C는 1, 1 그 다음에 D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괄호에서 매트릭스 0 띄우고 1 그 다음에 세미콜론 다음 칸이죠. 마이너스 2 띄우고 마이너스 3 B는 0, 1 해서 이거는 로죠. 로가 아니라 칼럼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트랜스포즈 다운표하면 트랜스포즈입니다. 그 다음에 C는 1, 0 D는 0 그 다음에 이제 상태의 초기 조건 주는 거죠. 초기 조건은 상태가 두 개니까
1, 0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상태별로 1, 0. 얘도 상태가 벡터가 돼, 컬럼이 돼야 돼요. 트랜스포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스템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입력은 우리가 유닛 스텝 입력을 줘도 되고 없으면 이제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소스에서 여기 보면 유닛 스텝 함수를 주로 하니까 스텝 함수를 이렇게 입력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 모양이 생기죠. 이렇게 지금 십자 모양으로 바뀌죠. 마우스가 이때 클릭을 해서 연결하면 선이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보려면 소스가 아니고 싱크가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에 스코프해서 가져다 놓으면 마찬가지 선을 연결해 오면 시뮬레이션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1이 들어가니까 1에 대한 응답으로 해서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볼까요? 자, 런 하면 시뮬레이션 해서 쭉 그래서 결과를 보려면 스코프 있죠. 스코프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입력이 아까 전에 1, 0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외부 입력을 0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파이널 밸류를 0으로 해서 값을 주면 마찬가지 1,0에서 상태가 출력이 0으로 이렇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우리 전달함수를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달함수는 자, 여기서 쉽게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A가 정의가 안 돼 있죠. 잘 안 보이나요? 보이는 거 있나요? 여기 있네. 자, 조금 낫죠? 자, 여기서 A를 마찬가지 A는 0,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만약에 안 보이게 하려면 이제 셈콜론을 찍으면 됩니다. 자, 0, 1 트랜스포즈에서 하면 이제 리턴이 값이 없습니다. C는 1, 0, 그다음에 B는 0, B는 0.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시스템을 만들죠. 그래서 시스템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A, A, B, C, D 이렇게 하면 시스템이 생깁니다. A, B, C, D 생기고 전달함수는 이제 TF는 TF에서 분모, 분자 이렇게 되는데 시스템을 앞에서 자, 이렇게 하면 앞에 상태 방정식을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함수가 지금 이거 구해보니까 S 제곱 3S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전달함수죠.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continuous 들어가서 쭉 보면 이제 인테그레이트 있고 트랜스포 펑션 여기 있죠. 여기서 걸어다가 줍니다. 자, 그럼 더블 클릭하면 자, 분자는 1이었고
분모는 s제곱 더하기 3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개수만 적어주면 됩니다. 1하고 3하고 그다음 2 이러면 s제곱 3s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하면 여기가 전달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함수는 초기 조건이 없죠.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 없이 이렇게 이제 되고 이제 스텝 입력을 이렇게 주면 출력을 마찬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면 얘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시점에 연결하면 자 스텝 입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널 밸류를 1로 주고 전달한 스텝 입력의 응답 특성. 얘는 그럼 초기 조건을 0으로 줘야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0. 자, 그럼 두 개가 같은지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함수를 통해서 얻은 결과,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에서 얻은 결과. 자, 0.5 같죠? 두 개가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입력 변수가 여기 있죠. A, B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메모리 상에 이렇게 저장된 거를 시뮬링크에서도 이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에 숫자로 정했지만 얘 대신에 A, 그 다음에 얘도 B, C, 이렇게 정의해도 똑같이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 내가 어떤 변수가 있으면 시뮬링크에 다 호환이 돼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그널 플로우로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 했습니다. 시그널 플로우를 예를 들어보면, 자, 상태가 두 개니까 S분의 1, 그 다음에 S분의 1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에 있는 X의 이게 두 번 미분이죠. 두 번 미분은 여기에서 개인이 X의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대해주면 전달함수 식이 되죠. 루프, 싱글 루프, S. 첫 번째. 그 다음에 S제곱. 분자 S제곱. 그런데 들어오나요? 지난 시간에? 자, 똑같이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컨티뉴어스의 S분의 1, 그 다음에 복사해서 한 개 더. 자, 그 다음에 10.5의 연결.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해야죠. 더하기는 여기 보면 매스 오퍼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add에서 들어가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자, 그 다음 곱하기가 있어야 되죠. 곱하기는 여기 보면 마찬가지 여기 매스 오퍼레이션에 개인이 있죠. 개인을 끌어다가 보면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R을 누르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트는 개인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러면 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야죠. 복사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물론 여기가 개인이 3이면 여기 부호를 마이너스로 해도 됩니다. 부호를 맞추고 마이너스 3. 자, 여기는 우리가 전달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x의 초기 조건을 1로 두면 여기에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지금 여기에 입력이 있죠. 그래서 한 개를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 플러스 하기 더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가 3개 생기죠. 그래서 여기 스텝 있는 것을 입력을 그대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출력을 이렇게 살펴보면 볼 수가 있고, 자, 1,0 초기 상태에서 스텝이니까 초기 조건을 0으로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x 미분의 초기 상태는 여기다가 이제 저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3개, 두 번째, 첫 번째. 뭐가 잘못됐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그쪽 뭐가 잘못됐지? 저거 마이너스 3 개인을 S분의 1 뒤로 보내. 아 여기 네가 여기 잘못 위치가 잘못됐네. 자 찾네. 네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널 플로우 상대 방정식 그 다음에 전달 함수 3개 이제 보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충분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비선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D의 x1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D의 sin x1이다. 자 이런 형태로 비선형 함수가 포함되면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거는 앞에 있던 ODE로 풀면 됩니다. 됐죠? 못 알아듣네. 직접 해줘야지 또 안 되겠네. 이 코드를 S 스크린 이거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할 수 없으면 빨리 얘기해줘. 그럼 시간을 아깝게 소비 안 하지. 할 수 있나 없나? 대답하라.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죄지었나? 너 대답하라고.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한 번만 나중에 이걸 한번 달라 얘기하면 해주잖아. 하기 싫어? 근데 왜 그래? 자, 메인을 먼저 짭니다. 자, 여기서 밑에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클리어, 그 다음에 CLC 따라입니다. T 스팬은 0, 그리고 50. X0는 0, 0. 자, 그 다음에 T, X는 5, 5D, 23, S, 스프링, 뭐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T 스팬 적고, 그 다음에 X0. 자, 이렇게 하면 알아서 풀립니다. 그래서 플랫 T, X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해 놓으면 테스트 제로가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 함수가 없죠? 그래서 새 스크립트 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펑션 dx는 mass 스프링 댐퍼 di 이렇게 하고 x k는 1 m은 5 c는 1 f는 1 dx는 제로스 2,1 자, dx 첫 번째 미분은 x2 dx 두 번째 미분은 마이너스 k 나누기 m 곱하기 흔히들 이제 곱하기를 제외하고 하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수식 쓸 때는 그냥 쓰지만 프로그램 할 때는 곱하기를 꼭 만들어줘야 돼요. 1 나누기 곱하기 자,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컨트롤 하면 베스 스프링 댐퍼점 DIFF 자, 하면 함수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아니지. 테스트 제로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비선형은 어떻게 하냐고. 비선형 있으면 여기 보면 x1에 내가 x1 됐으면 사인이다 들어갔다. 그러면 사인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 갈로. 비선형도 되잖아요. 그래서 상태 방정식 이게 쉬운 거예요. 출력이면 안 나오네. 발산하게 이렇게 나오시죠. 할 수 있겠죠? 비선형 시스템도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여러분 그 이유를 실제로 OD23은 어떻게 푸느냐? OD23은 룬게코타라는 방법으로 풉니다. 그래서 원래 미분은 시간분의 T 분의 xk 플러스 1 마이너스 xk 이게 x 미분으로 문제를 풀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는 이산적으로 xk가 있을 때 xk 플러스 리커시브하게 봅니다. 자, 근데 고차 미분 방식이 되면 그 미분을 또 미분하고 이렇게 하면 오차가 많이 생기죠. 자, 그렇게 안 하고 1차 미분 방정식 n개로 푸는데 얘도 오히려 1차 오더에서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제일 작은 방법이 룬게코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 함수를 부르는데 자, 나누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각 상태 x의 k 플러스 1 대신에 중간에 2분의 h만큼 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 2개, 그다음 y에 2개 해서 전체 이제 6개의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래서 6개를 평균값으로 구해서 찾아냅니다. 이게 이제 수치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이고, 요거는 이제 요 공식 일식만 알면 우리가 원하는 펑션은 펑션대로 정의를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우리가 갖다가 쓸 겁니다. 그래서 RK라고 정의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값들을 다 해서 6분의 1로 쭉 계산하면 이분 그 다음 넥스트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시뮬레이션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컴퓨터는 현재의 값, 그 다음 미분해서 그 다음 값 이렇게 계산해 주죠. 얘를 뭘로? 룬게코타로 풀어줍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룬게코타 알고리즘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얘에서 우리가 비선형식 그대로 호출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풀어서 리턴 해주고 그 다음 넥스트 값을. 그래서 포어루프 문으로 샘플 사이즈만큼 쭉 해주는 유명식으로. 매트릭스 실제로 앞에서 푼 거는 다 이 방식으로 풀어서 푼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C로 짜도 되고 뭐든지 이거는 라이브러리 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어떤 툴에 쓰든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할 수 있겠죠? 네, 파일 3개 저장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Magnetic Suspended Ball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장 전류를 흘려주면 쇠공이 공중 부양하는 거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면 10년 전에도 올려놨네요. 실험을 직접 해봤네요. 외국 대학에서 실험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뭐 전류를 흘려주는 전지 회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코일을 쭉 감아서 여기 이제 자기장이 생기게 만들어 놓은 쇠공을 이렇게 올리면 이제 공중부양되죠. 자, 요거 식을 자, 수식으로 모델링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래 위로 움직이죠. 그래서 높이에 대해서 2차 미분 방정식 F는 MA, 그 다음 밑에 힘은 중력, 그 다음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분모 그 비례상수가 K. 그래서 수식 모델 됐고 그다음 전압이 주면 전류가 흐르죠. 1차 미분 방정식, 3차 미분 방정식. 자, 근데 우리가 H에 대해서 상태를 몇 개 잡는 3개 잡아야 되겠죠. H 미분, 그다음에 전류. 근데 H를 상태로 잡으니까 H가 분모에 있죠. 그러니까 비선형이. 전류도 상태로 잡으면 전류의 제곱입니다. 얘도 비선형이죠. 그래서 선형화를 시켜서 우리가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선형화하느냐? 내가 높이를 어디로 하냐면 0.01m. 그때 0 놓으면 필요한 전류가 나오죠. 그 계산해 보니까 7A가 나와요. 자, 그걸 이용해서 H-는 0이겠죠. 7, 0, 높이가 0.0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전류 7 이렇게 하면 이퀴밸런트 포인트, 동작점이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화 시킨 게 다음과 같이 ABC가 오죠. 그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실제 시뮬레이션은 비선형으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볼까요? 자, 이게 앞에서 이제 제가 짠 겁니다. 앞에 선형화해서 0.01에서 쭉 했는데 실제로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7A 필요하죠. 7A고 그 다음에 선형화된 거는 오차를 계산해야 됩니다. 맞죠? 현재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현재 상태를 해야지 이 선형 제어기가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론지부터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실제 안에 코드를 보면 RK 지금 누르죠? RK5로 했습니다. RK5는 론지부터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플랜트, 그래서 플랜트를 호출하죠. 플랜트는 여기 보면 비선형식이죠. 비선형식. 그대로 세 개의 비선형식을 쓴 겁니다. 자, 여기에 매스, 스프링. 자,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 결과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0.02,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원하는 높이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게 이제 초기 조건을 우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 초기 조건을 키워보겠습니다. 자, 0.05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면서 이렇게 내려오죠. 0.1 목표. 근데 여기 차이가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선형이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비선형이니까 비선형 시스템의 특징이 점점 살아납니다. 자, 여기서 더 키워보겠습니다. 0.5까지. 자, 이런 막 비선형성이 막 드러나죠. 이걸 선형 시스템으로 하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자, 선형 시스템으로 바꿔볼게요. 자, 요거는 비선형식이었고, 요거를 선형화만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저장해서 같은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하면 깔끔하게 나오죠. 비선형식하고 선형하고 그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자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직접 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인버티드 펜들럼 복잡한 이런 것도 얼마든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거꾸로 카트에 컵을 거꾸로 세우는 이런 문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저기 구하는 부분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폴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하도록 기회를 정해주는 겁니다. 차츰 배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이제 비선형하고 다 할 수 있겠죠? 대답이 더 보여줘야 하는데 더 이상 보여줄 거 없는데 할 수 있겠나요? 대답이 매트랩 설치해가지고 요거 파일 그냥 구동시키는 방법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자, 세 가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우리 모델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4장이죠. 오늘 할 내용은 4장의
합니다. 자, 시뮬레이션에 질문 있는 사람. 자, 숙제 이제 수요일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장 3장 수학적 모델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그것만 완벽히 이해하면 여러분 제기 설계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쉬워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시스템의 피드백 시스템의 특징하면 피드백을 가지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특히 이제 sensitivity라는 걸 다루게 됩니다. sensitivity는 뭐냐면 내가 이제 시스템에 RLC 회로를 구성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R이나 L이나 C 값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오래 쓰다 보면 닳고 그 다음에 저항값도 바뀌고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바뀌었을 때 내가 원하는 출력이 제대로 계속해서 나올 거냐, 아니면 얘가 한 10% 작아졌다 했을 때 출력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게 센시티비티입니다. 자, 여기 변화에도 별로 이제 출력에 영향을 안 주는 게 좋은 시스템이 되겠죠. 그런 걸 따져. 자, 그런 것도 뿐만 아니라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어떻게 이제 되는지, 그다음에 트랜전트 리스폰스. 응답 특성은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 트랜전트 리스폰스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트랜전트 리스폰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는 외란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걸 방해하는 그런 외부의 요인을 어떻게 하면 잘 제거할 건가. 자, 이런 특징들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즈 루프 시스템은 아웃풋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센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걸 측정해서 현재의 값하고 비교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갔는지. 그래서 그 에러를 제어기를 줘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얻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픈 루프, 클로즈 루프 이렇게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다뤄야 될 전체 블록 다이그램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프로세스, 플랜트, 시스템 그렇게 불리는 대상이 되고, 자, 그것을 제어하면 우리가 설계해야 될 제어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에서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겠죠. 근데 센서가 측정하면 바로 그 값이 물리량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예를 들면 모터의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걔를 뭘로 바꾸나요? 어떻게 측정해요? 정기적인 신호로 받습니다. 맞죠? 그래야지 컴퓨터가 그걸 하든지 아날로그 신호라든지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으로 곱하거나 이렇게 바꿔야 되죠. 분명히 전달함수 개인이라든지 뭔가 있습니다. 센서에도.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물리량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같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 여기도 정기적 신호로 바뀝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어기가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여기 물리량은 또 다르죠. 여기 들어가는 게. 자, 그 다음에 제어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하는 요소도 있지만 방해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목욕탕 예를 들었죠.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추고 싶은데 거기에 안 맞게 이제 방해하는 그런 외란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영향은 출력의 측면에서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렇게 하고 프로세스를 지나서 그 다음 센서에서 보면 센서를 측정하기 전에 출력의 노이즈도 들어옵니다. 맞죠? 실제 찍어보면 외부에 이제 전파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노이즈 신호가 굉장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제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원하는 거는 레퍼런스 출력 Y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Y가 R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고. 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D가 디스터번스가 들어왔을 때 영향이 없어지는 거죠. 영향을 안 받는가. 자, 그 다음에 노이즈가 들어왔는데도 제대로 노이즈를 잘 소화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우리가 이제 시그널 플로우를 쭉 그렸으니까, 자, Y 출력에 대해서 세 가지 입력이 있습니다. R에 대한 입력, 자, 루프에다가 패스. 그 다음에 TD에 대한 루프에 대한 패스. 그 다음에 노이즈에 대한 패스. 이와 같이 세 개의 영향을
식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지는 이제 안 묻겠습니다.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 식이 나왔느냐?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한번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에러는 어떻게 됩니까? 에러는 레퍼런스 빼기 y죠. 에러는 r 빼기 y가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 빼기 y 하면 이 부분은 1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반대. 됐나요? 자, 이게 왜 분자가 1이 됐나요? r 통분하면 이 부분이 없어지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러에 대한 요식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이걸 심플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자, 여기에 있는 게 루프 게인이죠. 자, GC 곱하기 G. 그거를 이제 우리는 L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L 그래서 L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살펴보면 L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자, 레퍼런스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프 게인이 1보다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100 정도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입력에 대한 에러는 어떻게 됩니까? 0.01 100분의 1로 확 줄죠. 루프 게인이 크면은 얘가 이제 에러가 줄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디스터번스의 영향 마찬가지. 루프 게인에 G가 이거 포함이 되어 있죠. G는 뭐냐면 원래 시스템에 전달함수입니다. 자, 근데 LS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컨트롤이 있죠. 컨트롤 게인을 키우면 디스터번스 영향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노이즈는 분자에도 L이 있고 분모에도 L이 있죠. 그러면 얘를 키워봐야 노이즈는 안 없어집니다. 출력에서. 그래서 노이즈 캔슬을 시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에러에 대한 루프 게인 우리가 찾아보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러는 자, 다음과 같이 식에서 정리된 거에서, 자, 1 플러스 L을 다시 이제 F라고 우리가 펑션을 디파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얘 fs 분의 1을 우리는 s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놈을 s라고 하겠습니다. 즉, 요 놈을 s 펑션이라 해놓고 요 놈을 이제 우리 sensitivity 펑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 1 플러스 L분의 L, 즉 sensitivity 펑션하고 더하기 요거 상보적인 관계죠. 컴플리멘타리 상보적인 더하기 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크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 sensitivity 펑션, 그 다음에 complementary 펑션, sensitivity 이렇게 S 펑션을 이용하면 reference에 대한 거, 그 다음에 disturbance에 대한 거, 그 다음에 noise에 대한 식을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은 S 플러스 C는 합은 1이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sensitivity, 그 다음에 complementary 펑션으로 가지고 표현을 하면, 자, 여기에 S 더하기 C는 1 이런 관계가 있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영향에 대한 값들은 밑에 이제 정의된 대로 식을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에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자, 정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에러 신호를 가지고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sensitivity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ensitivity는 시스템의 어떤 파라미터가 변하는 데 있어서 영향,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에러를 우리가 줄어드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 EA를 가지고 에러 신호를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Y는 EA 해서 두 개 연립해서 풀면 Y에 대한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 1 플러스 GH, 그 다음에 패스 G, 그래서 레퍼런스에 대한 신호를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EA를 구하면 레퍼런스 빼기, 그 다음에 Y에 대한 HY죠. 그래서 에러는 1 플러스 GH 분의 R, 같이 EA 신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에서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디스터번스는 0으로 두고 노이즈도 0.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쨌든 얘가 지금 바뀌는 상황입니다. G가 이렇게 막 바뀌는. 그렇게 됐을 때 이 EA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GA가 바뀐다는 의미는 환경이 바뀝니다.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서 G가 바뀌고, 에이징, 노화돼서 이제 바뀌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파라메타가 우리가 정확하게 저항값도 우리가 오차가 있죠. 자, 정확하게 몰라서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세스에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센시티비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이겠느냐, 이런 환경 변화에 피드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G가 있다 그러면 G에 우리가 변화된 부분을 델타 G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변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Y는 델타 G에서 곱해지면 델타 Y가 되겠죠. 그래서 자, Y에 플러스 델타 Y는 앞에서 레퍼런스에 대한 출력 1 플러스 GH분의 G라고 했습니다. G 대신에 G 플러스 델타 G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앞부분에 분모의 첫 번째, 그 다음 분모의 두 번째 델타 G 이렇게 되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1 플러스 델타 G H분의 G. 자, 근데 이게 Y하고 1대1로 맞지 않죠? 왜? 여기는 델타 G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근데 G 곱하기 H하고 델타 G 곱하기 H하고 이놈이 상당히 크다고 가정합니다. 약 100배 차이 난다면 그 분모는 큰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Y는 없어집니다. 소거.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하면서 소거. 그럼 델타 Y만 남습니다. 이렇게. 자, 앞에서 여기에 이제 엄청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항이 이제 무시가 되죠. 분모에서는. 그래서 1 플러스 GH 제곱에 델타 G 이렇게. 자, 요게 뭐냐면 델타 G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델타 Y의 영향입니다. 지금. 자, 이거 보면 델타 G가 얼마큼 바뀌면 델타 Y가 얼마큼 이제 영향을 주죠. 근데 그 영향이 1 플러스 GH 제곱만큼 감소돼서 나타납니다. 맞죠? 델타 G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1 플러스 GH 제곱만큼, 그걸 굉장히 감소, 얘가 100 정도다면 제곱하니까 만분의 1로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파라미터가 막 바뀌더라도 우리가 피드백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니까 그만큼 감소가 영향을 확 준다는 거죠. 조금 감이 오나요? 자, 좀 더 실제적인 상황에서 F가 우리가 K 플러스 A분의 K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K는 10, 그 다음에 A는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A가 갑자기 300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F가 어떻게 되냐면 0.09 원래 출력에다가 계산하면 0.03, 30% 줄었지만 이 개인만큼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미묘하게 바뀐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런 영향이. 그래서 실제로 센시티비티가 줄었는데, 센시티비티가 준 걸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정의를 해서 센시티비티를 판단을 할 거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스템의 센시티비티는 여기 이제 R분의 Y가 전달함수, 전체 전달함수입니다. 전체 전달함수가 T고, 자, R에서 Y 하면 이제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피드백이 있는 클로즈루프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바로 TS입니다. 자, 여기에서 G가 바뀌죠. 그러면 자, G에 대해서 델타 G만큼 변한 거에 대해서 전체 T 전달함수의 델타 T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B를 구한 게 센시티비티가 돼요. 이렇게 구하면 조금 합리적으로 정의가 된 것 같죠. 자, 그래서 G가 G 중에 델타 G가 바뀌었을 때 2분의 T의 델타 T. 자, 요 식을 변한 부분만 왼쪽에 따로두고 자, 식을 다시 씁니다. 요 식을 이렇게 쓰는 거죠. G분의 델타 G, T분의 델타 G. 자, 그러면 요 놈은 로그 G,
분모는 로그 G고 분자는 로그 T. 자, 흔히들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쉽게 우리가 요놈을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T를 요 라운드 T, 라운드 G 돼 있죠. T를 G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역수죠. 그러니까 T분의 G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자, 원래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자, 실제 계산할 때는 T를 G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T분의 G로 센시티비티를 계산한다. 자, 여기 일반적인 피드백 시스템에서 자, T는 1 플러스 GH분의 G 이게 간단 함수였죠. 자, 여기에서 G에 대해서 미분해요. 자, G에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미분을 하려니까 분모에도 G가 있고 분자에도 G가 있습니다. 이런 거 미분 어떻게 해요? 를 미분을 하는데 이 미분이 G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어떻게 미분합니까? 분모 제곱. 제곱, 분모 제곱. 자, 그렇게 하면 약간 뭔가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합시다. 그게 편하죠. 그래서 G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는 처음에 앞에 거 미분하면 1 플러스 G 첫 번째 맞나?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미분 G 곱하기 이거 분의 1 미분하면 뭐죠? 1 플러스 GH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맞나요?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체인 룰에서 G에 대해서 미분하면 H 근데 마이너스가 여기 있죠. 맞습니까? 틀렸나? 맞나? 틀렸나? 잘 계산하고 있나? 맞는 것 같나요? 틀렸나요? 그냥 저거 그러면 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이제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요놈을 제곱 1 플러스 BH. 자, 그러면 없어지고 1 플러스 GH의 제곱분의 1. 얘 G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놈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앞에 분모에 G가 있고 분자에 G가 있는 걸 이걸 뒤집어졌죠. T분의 G를 계산합니다. 센시티비티 정의에서 T는 1 플러스 GH분의 G G는 G 자, 그럼 G, G 서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모 있으니까 제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 플러스 GH분의 1 자, 이 얘기는 뭐냐? G가 지금 바뀝니다. 시스템이 막 바뀌는 상황에서 얼마나 전달함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느냐. 자, 1 플러스 GH분의 1만큼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얘가 이제 개인이 대략 뭐 100이 된다거나 100분의 1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걸면 내가 시스템이 변화하더라도 굉장히 좋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센스 없이 내가 레퍼런스만 조정해서 이제 Y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픈루프. 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얘가 파라미터 바뀌면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얘가 변화가. 근데 얘는 피드백을 걸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출력이 이렇게 센시티비티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피드백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센서 쪽에 H가 만약에 바뀌는 상황이 생겼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달함수 그대로 1 플러스 GH분의 G 거기에서 이제 미분인데 얘가 뭐에 대해서 미분인가요? 자, H죠. H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이것도 다시 자, 앞에 거 미분 자, H의 미분이니까 첫 번째 앞에 거 함수 미분하면 0이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G 1
GH 제곱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H니까 G 제곱 이렇게 되죠. 맞나? 네. 머리 좋은데.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 빼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분의 자 H 되죠. 지금 H에 대한 변화를 보니까 H 변화에 T 해서 하면 이걸 정리하면 이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G 없어지고. 자, 그래서 얘는 보면 H가 변해요.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돼요? 거의 센시티비티가 1이죠. 자, 마이너스는 이제 부모를 생각하고 크기만 생각했을 때 얘가 바뀌면 치명적입니다. 지금 같이 센시티비티가. 그래서 센서가 만약에 오작동해서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뭐 시스템에서 다루기 제일 힘든 이유가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회로에서 우리가 개인 KA를 마이너스 KA를 해서 출력을 얻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 전달함수는 입력분에 출력해서 마이너스 KA가 되겠죠. 이게 T입니다. T고 이 개인 KA에 대한 변화에 대한 민감 보면 미분하면 되겠죠. KA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T분의 KA인데 T는 지금 마이너스 KA죠. 여기 마이너스 KA 마이너스 1 그러면 약분되고 1이 돼요. 그래서 얘 개인을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민감도가 그대로 출력에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피드백을 쓴다 하겠습니다. 자, OPF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이제 피드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항을 두 개를 나눠 가지고 R2 그러니까 이 이득을 구하라 그러면 R1 더하기 R2분의 R2 했는 전압이 입력으로 이렇게 개인으로 들어오죠. 자, 이 개인을 우리는 베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입력에 대해서 마이너스 KA 개인이 있고 출력을 베타에서 피드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프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자, 1 플러스 K 베타분의 마이너스 KA 이게 이제 전달함수고 여기에서 우리가 KA가 바뀌죠. 똑같이 KA가 바뀌는 거 앞에서 계산했습니다. 미분해서 계산을 해보면 쭉 따라보면 1 플러스 K 베타분의 1 앞에서 계산과 똑같은 그런 경우. 자, KA가 바뀌더라도 얘 민감도는 낮아지죠. 그래서 그 민감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센시티비티 정의만 잘 알면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T분의 값 변하는 수 있습니다. 자, 포스코에 가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슬라브라고 합니다. 슬라브, 철판, 두꺼운 판을 후판, 그다음에 이제 식은 판을 이제 내연 또는 뭐 열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철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에 쓰려면 그 두께만큼 줄여야 되죠. 이걸 이제 여기 모터입니다. 모터에 쇳덩어리를 달아가지고 큰 롤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제 쫙 이렇게 원하는 두께로 맞춥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속도가 느려지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얘가 밀어내야지 이 균일하게 품질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이게 탁 물리는 순간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느려지겠죠. 얘가 당연히 느려집니다. 왜? 이게 이제 돌라고 하는데 철판이 맞물려서 이제 서로 토크가 감쇄됩니다. 이거를 내가 원래 속도로 맞추자니 이제 쉽지 않겠죠. 이게 그걸 어떻게 이제 맞추겠는가? 자, 그래서 모터 속도를 이제 보면 여기 일반 DC 모터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커런트에 대한 전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전압 레퍼런스 걸면 이제 원하는 속도로 이렇게 이제 모터 일반적인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디스터번스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얘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원하는 토크를 방해하는 상황. 입력에 직접적으로 토크를 방해하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이 들어올 때 얘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지금은 디스터번스의 영향입니다. 자, 그래서 자, V의 블록 다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제 모터 디스터번스가 있고 이 시스템에서 레퍼런스를 일단은 0으로 해서 디스터번스에 대한 영향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디스터번스는 루프 게인 있고 그 다음에 패스는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로 가죠. 마이너스. 자, 그래서 에러는 이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루프는 어떻게 되느냐? RA, KM, 그 다음에 여기서 KB. 그래서 써볼까요? 자, 루프 게인 JS 플러스 B분의 1. 그 다음에 KM. 그 다음에 RA. 그 다음에 KB. 1 플러스 루프 게인 분의 패스 JS 플러스 B. 이게 됐나요? 이 TS는 외란에서부터 출력까지. 그래서 JS분의 1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됐나요? 이 패스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은 겁니다. 자, 이 에러를 우리가 자, 이게 후판이 툭 들어오면 이게 덜컹하면서 스텝으로 입력 들어오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스텝 입력을 준 형태를 우리가 이 두께를 S분의 D라고 이렇게 얘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를 보려면 얘다 S를 곱하면 S 대신에 0 넣으면 정상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S 없어지고 그 다음에 S 이 부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오차가 나옵니다. 오차에 대한 디스터번스 때문에 생긴 오차가 이렇게 생깁니다. 지금. 자, 어쨌든 여기에는 KM, RA, KB 이거는 모터에 대한 성분이죠. 자, 제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모터에 대한 성분에 의해서 이제 D 값의 가지는 오차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스피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피드백은 없습니다. 지금 모터 자체에 컨트롤하는 그런 것만 갖고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놈을 갖고 일정한 속도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되나요? 첫 번째 피드백을 하려면 뭘 넣어야 돼요? 피드백의 첫 번째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수학적 모델. 네? 자, 여러분은 시스템을 이걸 포스코의 현장에 갔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있어. 이 제어를 배웠다니까 좀 제어 좀 해줘. 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필드에 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조사. 센서. 그렇지, 센서부터 찾아야 돼. 무슨 센서? 내가 원하는 속도를 맞추기 위한 센서를 측정을 해야 되죠. 맞나요? 자, 그래서 센서를 측정을 해서 그 다음에 얘를 전체를 커버하는 저기를 설계를 해야 돼요. 맞죠? 그렇게 설계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모터 시스템이고, 자, 센서를 이용해서 요거를 속도를, 회전 속도를 재는 걸 우리는 타코메타를 합니다. 모터 속도를 재는 타코메타. 그 개인이 있겠죠. 자, 개인이 들어가고, 얘를 이제 레퍼런스에 대한 속도하고 맞춰야겠죠. 이렇게 해서 에러를 해서 개인, 여기 제어기입니다. 자, 여기 KA를 해서 이제 속도를 이렇게 제어합니다. 이거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지. 직접 시뮬링크 아까 배웠으니까 이거 전체 해가지고 한번 기존의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복잡하니까 이걸 G2, 모터 있는 부분을 G2라고, 자, 앰플리파이어를 G1, 센서를 H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쉽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걸 시그널 플로우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돼요. 디스터번스에서 마이너스 1 그대로 해서 출력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속도를 가지고 보상을 해줬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 식을 그대로 보상을 한 다음에 에러를 보여보면 에러는 레퍼런스 빼기 오메가, 여기 에러죠. 레퍼런스 빼기 N.
그래서 요 블록 다이어그램 전달함수 그대로 그리면 마이너스 오메가는 1 플러스 G1, G2의 G2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디스터번스에 대한 영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G1, G2, H 요게 이제 1보다 요 값보다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요 값이 크다 그러면 여기 G2가 서로 상쇄되죠. 상쇄해서 G1, H분의 1 이렇게. 자, 여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속도를 피드백에서 클로즈업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자, 지금까지는 이게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갖고 그대로 식을 전개를 했습니다. 자, G1, G2, H분의 G2 한 거를 여기에 있는 식을 그대로 앞에 있는 걸 식을 넣었습니다. G1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G2, 그 다음에 H 있는 식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자, 이게 이제 오메가고, 자, 오메가에 대한 외란에 대한 속도 오차가 되겠죠. 오차가 다음과 같이 요것은 우리는 WC 앞에는 WO가 있었습니다. WO를 다시 쓸까요? 자, WC부터 D 플러스 R분의 KN 그 다음에 KT KL 플러스 KB 분의 마이너스 자, 이게 WC 클로즈 루프를 해서 생긴 그거 오픈 루프를 한번 볼까요? 오픈 루프는 WB W는 이 R분의 RA분의 KM 그 다음에 KB 자, 그러면 뭐가 달라졌나요? 여기 항에서 마이너스 9가 둘다 뭐 이것도 마이너스 여기서 뭐가 달라졌나요? 분모에 요항이 생긴 거죠. 여기에 루프 한 개가 생기는 게 요대로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값이 요 b보다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크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b를 해보면 요거 이제 서로 상쇄되고 b가 없다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분자에 r이 생기고 그 다음에 km, kb 그 다음에 위에는 km 해서 요 항이 생기죠. 요 같으니까. 자, 그래서 요 b를 구한 겁니다. b를 구해보니까 자, WO를 분모 KA, KF, KT 분자는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KA가 개인이 제법 큽니다. 이제 예를 들면 한 100 정도, 뭐 10에서 100 사이 어쨌든 그 개인을 크게 주면 이 B가 어느 정도 되냐면 0.02가 됩니다. 50분의 1이죠 지금. 50분의 1로 얘가 변화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철판이 들어오더라도 얘가 약간은 감쇄는 돼요. 그런데 제어를 안 하는 것에 비해서는 50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 자, 실제로 보면 모터는 여러분들 이제 모터 토크가 있고 회전 속도가 있습니다. 그럼 토크가 0이 되면 맥시멈 속도로 회전합니다. 모터 로드를 안 걸면 얘는 그냥 정속도로 최대 속도로 돌죠. 자, 근데 토크를 점점 걸면 걸수록 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쭉 줄어들어서 맥시멈 토크를 딱 드는 순간 얘는 딱 걸리는 게 속도가 멈춥니다. 모터는. 근데 내가 얘를 속도를 재서 피드백을 걸어요. 그럼 제어를 하면 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어떤 토크를 걸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게끔 만들어줘요. 제어를. 그래야지 내가 앞에 있던 원하는. 자, 작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이마트 가면 이렇게 드릴 있죠. 드릴 파는 그런 걸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근데
누가 이걸 지역기를 좀 설계해달라 의뢰를 해서 자기가 이제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뜬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이거 이마트 가면 한 5만 원 하면 사죠. 이렇게 좋은 거. 벽에 이제 공 뚫는 이런 드릴들. 근데 이거 왜 이거 뭐야 돈 들여서 이제 개발하고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이 가격이 2천만 원이에요. 뭡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2천만 원 한다 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정형외과에서 쓰는 거예요. 사람 뼈를 깎는. 근데 뼈를 깎는 드릴 쭉 하는 게 정교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 제어나 이런 게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뚫는데 만약에 로드가 걸려서 속도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사람 몸이 다 망가지죠. 근데 이제 이거를 수리를 맡기려니까 이제 스위스제라서 갔다 오는데 6개월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때 동안 또 수술 안 할 수 없으니까 2천만 원 주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하는 게 굉장히 제어를 몰라서 그 고생을 하고 있다. 돈은 그만큼 다.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줬습니다. 어쨌든 원리는 이겁니다. 피드백을 해서 정속도 우리가 개선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디스터번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노이즈가 있는 경우, 센서에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웃풋에 직접적으로 노이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고, 노이즈에 대한 거는 패스루프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구해보면 이렇게 따라 들어가죠. 그래서 분자가 저같이 되고, 여기서 들어오면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놈은 상당히 크다고 가정하면 H1분의 1에서 센서 뒤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감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놈은 센시티비티하고 같이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어디에 영향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패스하고 루프만 잘 계산해서 영향도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트랜전트 리스판스는 모터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지만 피드백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모델을 잘 알면 쉽게 이제 우리가 왜 피드백을 걸면 잘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달함수 TS가 S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상태방 정식으로 쓰면 X 미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U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얘 역함수를 구해보면 얘는 E에 마이너스 T 이렇게 풀리겠죠. 자 근데 내가 얘를 10배 빠르게 하고 싶어요. 10배 빠르게 하고 싶다는 얘기는 E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보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숫자를 뭘 바꿔야 돼요? 뭘 바꾸면 E에 마이너스 T가 될까요? 요거를 10으로 바꿔야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얘가 바뀔까요? U를 어떻게? 마이너스 9x 주면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스테이트를 피드백해서 곱하기 2를 해서 제어를 피드백해주면 얘가 바뀌어요. 이해되나요? 만약에 2차 x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이다. 자, 내가 이거를 2로 바꾸고 싶습니다. 또는 2를 그대로 하고 요놈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원하는 거를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로 바꾸고 싶어요. 얘를. 그럼 제어에서 뭘 주면 될까요? 자, x 두 번 미분은 마이너스 3x 미분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여기서 이게 없죠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됐는데 요 항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u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3 u를 마이너스 3 x 미분을 넣어주면 이게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x의 미분 속도 성분을 센서로 측정해서 피드백을 해서 걸어주면 얘가 이렇게 바뀔 특징이 바뀌겠죠. 당연히 트랜전트 리스판스는 폴을 직접적으로 건들기 때문에 얘가 응답 특성이 빨라집니다. 자,
자, 지난번에 내가 아까 그 얘기했지만 모터 내가 할 때 오픈루프로 이제 명령을 쭉 주면 이렇게 했는데 한 40초 이렇게 걸립니다. 올라갑니다. 피드백 딱 걸면 탁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거 몇 배 차이나? 100배 차이나? 100배 정도 차이. 자, 이게 피드백의 장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사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